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한국 침공이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린 어페어스는 1922년 창간된 꽤 미국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외교 잡지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윌슨 센터의 소장이자 전 CIA 분석가 수미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국가에는 영화에서 말하는 스파이들이 존재하고 또 그 스파이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퍼뜨리는 정보원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에도 미국의 스파이, 중국의 스파이, 일본의 스파이, 심지어 북한의 스파이도 존재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소된 수미테리는 한국의 스파이에 포섭된 미국의 반하는 간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친일 매국 좀비 세력들은 중국 스파이가 활동하면 간첩이고 미국 스파이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 간첩이 아니다라는 변태적인 뇌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하면 엄청난 스파이 행위고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하면 우방국의 애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에 대해 스파이 행위를 하면 무조건 간첩입니다. 미국도 예외는 없습니다. 수미테리가 한국을 위한 행위를 했다고 기소까지 됐다면 미국은 우리처럼 한국이 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도청을 했고 그 사실이 밝혀졌다면 아무리 우방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란수계 정부는 호구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수미테리 스파이 혐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에 수미테리가 기고한 한류에 관한 칼럼이 있는데 지난 영상에 올라온 해외 반응에 해외 네티즌이 이 칼럼을 언급하고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이 기사는 2021년에 올라온 기사라 철저한 한류 기사이지만 이 기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고 이 한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좋은 기사입니다. 기사가 엄청나게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 치명적인 토너먼트에서 서로 경쟁하는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오징어 게임은 미국을 포함한 90개국에서 넷플릭스의 최고 상품이 되었고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오리지널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9개의 에피소드가 나오자마자 몰아본 수천만 명의 시청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시리즈는 잘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번영하는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바를 포착합니다. 이슈는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의 최신 문화 수출품일 뿐만 아니라 보이밴드 BTS와 같은 팝 음악가부터 기생충과 같은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류즉 한국의 열풍은 전례 없는 세계적 성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외로 자국 문화를 퍼뜨리는 것보다 중국과 일본의 문화적 지배를 물리치는데 더 신경을 썼던 한국은 이제 글로벌 소프트파워 거물이 되었습니다. 전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성장은 단순히 소수의 영감을 받은 창작자들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창의적인 산업을 확장하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노력의 결과였으며 그 전략은 경제성장과 더 큰 세계적 영향력의 형태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새로운 영향력으로 서울은 현대 국제정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점점 더 보편화되는 대중문화와 함께 민주주의 이상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르네상스는 역경에서 탄생했습니다. 1998년 한국의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한류산업지원개발계획의 후원 아래 그의 행정부는 2년 안에 한국의 문화산업의 가치를 2,900억 달러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는 당시 2,800억 달러였던 한국의 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문화산업 예산을 1998년 1,400달러에서 2001년 8,400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서울이 원래 전자, 조선, 자동차 제조 및 기타 수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개발한 것과 동일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홍보회사, 기술회사 및 민간 부분의 다른 부분과 협력하여 한국 TV 드라마, 영화 및 인기 노래의 해외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기업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야심찬 아티스트에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2002년 텔레비전 드라마 겨울연가는 이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큰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두 젊은 연인에 대한 눈물겨운 이 드라마는 한국 정부가 외국 방송사와 맺은 거래의 결과로 부분적으로 세계적 히트를 쳤고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컬트적인 추종자를 모았습니다. 겨울연가 상품 판매는 일본에서만 350만 달러를 돌파했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2004년 도쿄를 방문했을 때 수천 명의 중년 여성이 공항으로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약 75% 증가했습니다. 한국 관광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들은 이러한 초기 성공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2003년 대통령에 취임한 노무현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문구를 만들어내고 문화 스타트업에 대한 보조금을 늘렸습니다. 그 후 보수적인 후임인 이명박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문화 수출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김치와 같은 한국 음식을 홍보하는데 열성적이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는 취임 연설에서 문화적 풍요화가 그녀의 행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또한 팝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발매된 시기와 일치했으며 이 곡은 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400억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해외 방문 시 K-팝을 선보이며 이 노래의 세계적 영향력을 활용했습니다. 싸이의 성공은 또한 정부가 문화, 스포츠, 관광부의 일련의 거대한 강당과 문화센터를 포함한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려는 계획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향력을 바탕으로 서울은 현대 국제정치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7년 집권한 진보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 인센티브와 보조금으로 문화 생산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문정부는 또한 소프트파워를 사용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외교정책 이니셔티브인 신남방정책은 서울과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확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지역은 한국 대중문화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탈바꿈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2018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레드벨벳과 백정과 같은 K-팝 가수들이 평양에서 공연하도록 주선했고 그의 정부는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의 가수들을 유엔에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전세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엔 총회에서 이 밴드의 연설을 시청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경제적 이익은 엄청났습니다. 2019년에 한국은 컴퓨터 게임, 뮤지컬 투어, 화장품을 포함하여 대중문화에서 123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한 추정에 따르면 문화 분야에서 종사하는 한국인의 수는 2017년에 64만 4,84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노동력의 3%에 해당합니다. BTS만 해도 경제적 강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밴드는 연간 약 35억 달러의 경제활동을 창출합니다. 2017년에 약 80만 명의 관광객이 이 그룹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소프트파워의 다른 경제적 이점 중 일부는 더 미묘하지만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작고 위협적이지 않으며 점점 더 멋진 것으로 인식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과 투자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삼성, LG, 기아, 현대와 같은 한국 기업은 1980년대의 도요타, 소니, 혼다와 같은 일본 기업과 오늘날의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과의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7%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2003년에 46%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이는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정통적인 동맹국에 대한 미국인의 견해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프트파워는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오랜 군사동맹을 강화하는데 이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서울이 미국의 관대한 지원을 이용하려는 군부 무임승차자라고 비난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버텼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통된 희생의 역사 때문일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이러한 견해는 주로 문화 수출에 의해 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혜택 외에도 소프트 파워는 한국 사회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활성화 덕분에 한국의 유교적 연장자 존중의 전통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활기차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 한국인들은 이제 대기업의 샐러리맨 일자리보다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직업을 열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전의 계층적 시스템은 산업시대에 잘 작동했지만 이 새로운 기업가정 모델은 정보시대에 더 적합하며 한국이 중고금을 중심으로 조직된 경제에서 직접 재산 생산에 초점을 맞춘 경제로의 어려운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창의성은 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기술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애플, 알파벳, 아마존과 같은 역동적인 미국 기업과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곳은 지도자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과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그들의 문화적 명성을 인권을 증진하고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세계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서울도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 좋은 시작은 개발 지원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개발 지원에 할당하는 GDP 비율에서 부유한 정부보다 뒤떨어져 있으며 일본, 미국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 훨씬 낮은 순위입니다. 한국은 또한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증가하는 목록에 대한 비판을 일반적으로 삼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수용하기로 동의한 후 베이징이 격려했던 2017년의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합니다. 중국은 관광 방문을 취소하고 한국 상품 구매를 줄였으며 중국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삭제했으며 중국에서의 K-팝 투어를 취소했습니다. 한국은 최소 7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소프트 파워가 강점일 뿐만 아니라 취약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관련하여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도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여유가 있을 만큼 빠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소프트 파워는 중국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이지만 북한에서는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코카콜라, 레비 스트라우스, 허쉬,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와 같은 소고의 문화 수출품이 한때 소련 블록을 붕괴시키고 냉전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남한의 소프트 파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매력적인 열매로 북한 주민들을 유혹하여 북한의 전체주의에 도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문화 수출품을 남풍이라고 일축하고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무기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밀수하여 암시장에서 판매되는 USB 드라이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습니다. 인기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가장 사실적인 부분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를 몰래 시청하는 장면입니다. 남한 상속녀가 우연히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북한에 들어와 군인위에 착륙하여 그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들 중 일부는 남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후 남한을 존경하고 심지어 그리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평양은 예상대로 시민들에게 남한의 모든 것, 즉 패션, 음악, 헤어스타일, 그리고 강남스타일에서 유명해진 오빠와 같은 속옷까지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넘어 남한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할 기회가 있는데 특히 아시아에서 남한의 문화적 제공물이 이미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기생충과 같은 영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쇼는 양날의 검입니다. 자본주의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도한 소득 불평등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남한이 이처럼 자각적이고 비판적인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찬사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따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데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이제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하여 국가의 외교 정책을 목표로 달성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일입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은 무엇을 대표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만 수출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민주주의적 이상도 수출하고 싶나요? 그러면서 문화적 스타파워를 공고히 하고 싶은가요? 기사 잘 보셨나요? 소프트 파워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한류 소프트파워는 우리의 경제 외교에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내란수기와 친일 매국 좀비 세력들은 매번 이용만 하지 키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이 한류를 위한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고, 가장 급선무는 국산 글로벌 OTT의 탄생에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